안녕하십니까, 캐스터입니다. 어서 들어오쇼. 삼성 라이온스의 25시즌은 야수의 시즌이었죠. 그럼 과연 25시즌 야수는 제가 어떻게 예상을 했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또 보셔야죠. 가자. 김영웅, 이재현 등 젊은 야수들 중심으로 개편될 거야. 김영웅은 스프링 캠프에서 조기 귀국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짚어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루수 확정에 대한 고민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유지혁 선수가 좋아, 잔류계약도 했고 다 좋은데 우선권은 갖겠지만 약해. 유지혁 선수는 내실 있게 열심히 하는 참 좋은 선수지 빠따가 강한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기준에서는 삼성의 지금 이 내야진에 이루가 좀 아픈 손가락이야. 저는 이제 항상 그 얘기를 드렸던 거고, 1루수는 박병호가 있고 디아즈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 박병호는 대한민국 최고의 1루수고 수비로 보면, 디아즈는 대한민국 최고의 홈런 타자고 24시즌에 보여준 걸로 본다면 좌타 우타 밸런스까지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팀 장타 생산 능력의 큰 부분을 차지할 거야, 이 친구 둘은. 그 다음에 3루는 김영웅이야. 볼 것도 없어. 근데 이 친구가 스프링 캠프에서 늑골 부상 당하는 바람에 조기 귀국을 했잖아. 근데 과연 얼마나 이 친구가 빨리 복귀를 정상적으로 할 것이냐, 시즌에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재현 역시 유격수로 고정될 거야. 부상만 없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5시즌은 홈런 50개 이상을 목표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그리고 25시즌 내야 백업 옵션들의 피말리는 경쟁, 전병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시즌 초반에 김영웅이 못 나오면 무조건 3루에 주전으로 들어갈 거야. 가장 확실해. 그 다음 안주영. 이 친구 타격이 좀 아쉽다. 24시즌에 2루에서 꽤 기회를 받았죠. 요즘 아쉬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뽑아드렸던 선수가 양도근. 양도근. 루키 심재훈.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그 다음 포수진은 강민호가 아직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거야. 김재성, 이병헌, 김도한 등이 백업 포수로 경쟁할 것이다. 강민호 선수가 FA 계약 마지막 시즌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또 버닝할지 모르니까. 이 양반이야 뭐 알아서 잘할 거고. 이게 내야의 전체적인 그림이었습니다. 하면서 내야는 장타 생산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로 구성된 특징이 있다. 박병호, 디아즈, 김영웅, 홈런 타자 질비. 거기에 1루 백업과 대타 옵션으로 가능한 공민규도 포함된다. 김영웅 초반 컨디션이 언제 정상적으로 발휘될지가 관건이다. 만약 김영웅 복귀가 늦어지면 전병우 체제로 갈 거야. 삼성 내야는 과도기야 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부터 보실 겁니다. 삼성 내야는 김영웅과 이재현, 젊은 야수들 위주로 재편될 거야. 너무 재편이 잘 됐죠. 그 다음 이루수 고민은 진행 중이다. 자, 사실은 김치찬 선수가 외야로 전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류지혁 선수한테 우선권이 갔죠. 하지만 공격까지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루수에 대한 니즈, 만족도는 떨어지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뎁스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세대 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수 쪽은 분명히 고민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포수는 숙제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죠. 디아즈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1루수. 제가 전혀 문제 없을 거다라고 써놨는데 문제가 있었죠. 2024 시즌에 29경기를 뛰고 에버리지가 2할 8푼 1이었는데 전 경기를 뛰고 3할 1푼 4리에 당연히 홈런이 한 3배 정도만 돼도 그러려니 할 텐데 이게 몇 배예요 지금. 디아즈 선수의 기간별 기록인데요. 전반기에 보시면 2할 9푼 6리,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3할 4푼 3리입니다. 3월 달에 시즌 개막하고 나서 2할 2푼 6리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내 마네, 뭐 집에 가네 마네, 저거 보내라 말아라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4월 초반에서 살짝 넘어가는 기간에 박진만 감독이 부릅니다. 너 나랑 면담. 그리고 나서 사람이 바뀝니다. 그 면담 이후에 디아즈는 여권 뺏겨, 주민등록증 생겨,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투아웃 득점권 타율이 2할 9푼 9리예요. 그리고 그냥 득점권 타율, 투아웃 상관없이 노아웃, 원아웃, 투아웃 3할 5푼 1입니다. 이 친구는 득점권에서도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로 나타났죠? 타점 158로 나타났죠. 그 다음에 저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삼성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 친구를 인간적으로 상당히 존중하고, 저보다 동생이지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야구를 대하는 진중한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그렇게 스타가 되고 나서도 야구에 대한 자존심은 있을 수 있어도 사람 자체의 자존심 이런 거 거의 없는 친구예요. 정말 속 깊고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키움에서 코치로 활동을 하게 돼서 너무 잘 됐고, 전 진짜 정말 실력 있는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래의 키움에서 꼭 뭐 키움이 아닐지라도 감독 후보군에 분명히 올라갈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무튼 너무 현역생활 고생했고, 키움에서 새로운 출발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유지혁 선수인데요.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스탯이 잘 나왔어요. 유지혁이 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왜 삼성이기 때문에 아쉽다는 거예요. 왜?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이 너무 월등히 잘해. 이놈의 팀은. 그러니까 유지혁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보이는 거야. 거기에 여기 보시면 25시즌 2루 출장 현황인데요. 유지혁 선수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25시즌 프리뷰에서 양도근 선수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25시즌에 삼성은 새로운 백업 선수들의 발굴, 뎁스 강화가 숙제다라고 했는데, 양도근 선수가 제가 프리뷰 때 백업으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 이 친구 육성 선수 출신이고요. 116경기 아까 보신 대로. 2루 63경기, 유격수 35경기, 3루도 14경기입니다. 그럼 전형적으로 내야의 모든 곳을 커버할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거기에 타율도 쏠쏠해요. 그리고 악바리 기질도 있더라고요. 이거다. 요놈이다. 양도근은 진짜 대단한 발견이었고 대단한 발전이었습니다. 김영우. 이 친구는 전형적인 장타툴입니다. 매력 덩어리예요. 나 모르겠고 타율 나 모르겠고, 아직 러프하지만 맞으면 전 갑니다. 나 모르겠고 252, 249 2년 연속 20개 홈런. 개막전에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김영우한테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수비가 정말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우와, 안정감이 예전에 그 막 돌 글러보고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게 없어졌어. 반사신경도 그렇고 송구도 그렇고 너무 좋아졌어. 라인 타고 빠지는 거 역동작 잡아갖고 막 1루에 갖다 디리 뿌려버리고 막 이런 거. 그 다음 이재현 선수 기록을 보기 전에 이재현 선수의 기간별 기록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친구 전반기 2할 4푼 1리, 3월달만 반짝 좋았다가 4월달 5월달 다 꼬라박어. 근데 야가 2할 5푼 4리로 마감을 했거든요. 시즌이 끝났어. 근데 보니까 평균은 했네. 본인의 평균은. 홈런은 점점 늘고 있어. 그 다음에 전병우. 제가 놀란 건 사실 전병우예요. 여러분들 전병우 하면 대충 그려지는 성적이 있잖아. 근데 이 친구가 작년에 괜찮았어. 59경기 백업으로 나와서 273 쏠쏠해. 그 다음 더 무서운 거 맨 아래 보시면 지명타자 위에 데이터 보이시죠?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 데이터 에버리지가 나옵니다. 4할 1푼 2리. 이거 미친 거예요. 19타석 17타수 4안타 7안타 3루 1루 백업으로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루키 심재훈 선수도 쏠쏠해요. 이 친구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주영, 이혜승 이런 친구들이 못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갱민호입니다. 포수가 통산 타율이 2할 7푼 7리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120경기 이상을 꾸준하게 뜁니다. 그러니까 강민호의 가치는 있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있어야 되는 선수라는 거죠. 공수에서.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포수가 강민호가 봐야 돼? 그게 왜? 그러면 안 되나? 나이가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주전 포수를 보는 거랑, 나이가 있는데 실력이 월등해 아직도, 경쟁에서 아직도 위너야. 그럼 나이가 있어도 뛰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선수는 거꾸로 인정을 받아야죠. 그런데 아까 제가 프리뷰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강민호 선수의 백업 발굴이
숙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병헌 선수가, 김재성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6시즌에는 이것도 조금 아리까리해서 박세혁 선수까지 영입이 되는 그런 건 이제 프리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타 생산 능력이 뛰어난 내야 구성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기꾼 새끼들이지. 한 놈이 50개를 때리는 이라인 씨. 그 반대편에 있는 애도 20개 이상 때리고. 근데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좀 섣부를 수 있겠으나 25시즌을 기점으로 내야 세대 교체는 끝난 것 같은 느낌? 물론 포수에 대한 숙제는 진행형, 내야 WAR, 3위가 삼성, 내야 종합. 근데 내야의 타격만 놓고 볼까요? 삼성이 2위. 파크 팩터가 아니었으면, 스태티지의 기준이 아니었으면 1위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태티지가 파크 팩터의 보정치를 상당히 높게 책정을 했거든요. 리뉴얼을 하면서.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아무튼 삼성 내야가 상당히 발전적이고 상당히 그 좋은 모습에 25시즌을 보냈다라는 건 절대적인 팩트. 자, 이제 외야 예상 프리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찬의 크레이지 모드가 예상된다. 구자욱은 건재할 거야. 나머지 한 자리에 대한 피말리는 전투가 예상된다. 센터 김지찬, 좌익수 구자욱? 오케이. 우익수 누가 할 건데? 였죠. 시즌 전에. 김지찬은 리그 최고의 중견수 후보다. 뛰어난 컨택 능력, 최고 주루 플레이, 수비 센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야는 제가 놀란 게 홈런도 한 5개 정도 치지 않을까요? 김지찬은 조금만 더 우당탕 쿵쾅 하잖아요? 그럼 진짜 기가 막힌 중견수 될 겁니다. 보세요 한번. 몇 년 안 걸릴 거예요. 그 다음 구자욱은 안 아프면 그게 곧 실력입니다. 인정? 24시즌에 129경기 출장했으니까 25시즌은 140경기 정도 한번 해봐. 그러면 20-20은 그냥 넌 달성할 거야. 그 다음에 저는 이성규 선수가 사실은 우익수 대장 될 줄 알았어요. 왜? 24시즌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 친구도 스프링 캠프에서 옆구리 때문에 삐걱거렸어요. 팀에 워낙 외야 뎁스가 좋아졌기 때문에 매우 불안할 겁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왜? 24시즌에 그래도 쏠쏠하게 모습을 보였던 안경, 윤정빈, 양경 외야수 엔드! 박승규가 돌아옵니다. 미친 수비 박승규가 전역을 앞두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김성윤은 노냐? 이 친구 하나로 좀 보내주자. 법적으로 하나로 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같으면 하나 투수 트레이드 카드로 무조건 맞춰볼 거다. 이거 시즌 전 얘기입니다. 김성윤이 삼성 외야의 엔트리에 들어갈지 말지를 걱정해야 될 정도면 삼성 외야는 꽤 여유가 있지 않나요? 라는 게 25시즌 프리뷰였습니다. 거기에 김원곤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다시 사실은 김성윤 선수가 한번 고점을 찍었었죠. 그리고 국대가 됐다가 24시즌에 생각보다 김성윤 선수의 활용도가 좀 떨어졌었죠. 그래서 저는 뭐지 했는데 25시즌에 그렇게 노냐? 그랬더니 아니요. 알았어요. 삼성 외야가 순식간에 엄청난 뎁스가 생겼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김현준이 입대한 시즌이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젠 김현준 입대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다. 외야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너무 경쟁이 치열할 거야. 25시즌에. 외야 경쟁력 꽤 좋다. 단 삼성의 외야는 분명히 경쟁력이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죠. 장타 생산 능력이 좀 떨어지죠. 자, 김지찬 선수의 크레이지 모드가 예상된다. 부상 없을 것 같은데 부상 많어. 구자욱의 건재함이 예상된다. 너무 건재했다. 나머지 한 자리 피말리는 경쟁이 예상된다. 주인공 결정 끝. 김지찬 기록 보겠습니다. 확실히 부상이 영향을 끼친 게 도루가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출루율 좀 아쉽죠. 근데 아쉽지만 김지찬이 부상을 안 당하고 정상적인 컨디션이면 4할은 항상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엄청난 야구 센스를 갖고 있고 타석에서도 그렇고 주자로 나가면 상대를 돌게 하는 것도 인정. 그런데 천하의 김도영도 부상으로 못 나오면 그냥 아픈 김도영이에요. 아무리 삼성 라이온스의 북박이 1번 타자고 좋은 1번 타자고 상대를 환장하게 해도 못 나오면 아픈 김지찬이에요. 제가 늘 구자욱 선수에 대해서 불만이었잖아요. 저는 구자욱 선수를 분명히 야구 선수로서는 좋은 선수지만 팀 공헌도로는 그렇게 높은 공헌도를 줄 수 없는 선수다라는 얘기를 매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23시즌에 119경기, 24시즌에 그래 129. 그러더니 142경기를 뛰었습니다. 25시즌.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이 친구는 안 아프면 된다고. 다만 홈런이 좀 줄었죠. 그래도 기특해요. 왜?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3월달 2할 오픈 8리, 4월달 2할 오픈 9리, 5월달 2할 3푼 6리. 3, 4, 5월달에 이 구자욱 선수가 부진 살벌이 부진했습니다. 좀만 살아날라 그러면 다시 슬럼프, 살아날라 그러면 슬럼프, 하루에 몰아치고 한 이틀 놀고 6월달서부터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러더니 결국 골든글러브를 따갖고 옵니다. 구자욱 선수는요, 타율이 96개예요. 제가 삼성의 외야에 하나 아쉬운 점은 장타 생산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성윤, 김지찬, 구자욱 주전이라고 치면 구자욱한테만 홈런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성규가 외야로서 자리를 잡아줬다면 이성규가 더 보탬이 됐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여기 그대로 제가 말씀을 써놨다. 이성규 선수가 만약에 우익수에서 주전을 잡아갖고 도움을 줬다면 이성규는 삼성의 외야 장타는 늘어났을 겁니다만 게임수 절반, 타율도 확 줄었죠. 홈런도 확 줄었습니다. 이 친구가 5월달에 엔트리에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스프링 캠프에서 부상당하면서 그 여파가 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 틈을 다시 김성규가 잡았던 거죠. 그래서 김성규는 노냐? 이러면서 25시즌에 3할 3푼 1리, 127경기, 타율도 61개, 도루 26개. 놀라운 거. 제가 김지찬한테 홈런 한 5개 정도 기대한다 그랬잖아요. 김성윤이 대신 해줬습니다. 6개. 야는 그냥 야구를 잘 때리는 애예요. 출루율이 4할 1푼 9리, 장타율이 4할 7푼 4리.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근데 이 자리를 뺏겨? 미쳤어? 그 다음에 박승규. 근데 이 친구도 골절만 아니었으면 대단했었어요, 진짜. 포스 시즌을 못 뛴 게 너무 아쉬웠어요. 자, 내야에서는 전병호가 있었다면 외야에서는 김홍곤이 쏠쏠한 역할을 했다. 빛과 소금의 역할, 대타로서. 그러면서 엄청난 뎁스의 발전이 있었다. 외야가. 박승규의 전역, 김성윤의 반등. 축복이었다. 외야는. 김현준의 입대, 중견수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박혜민, 김현준이 이탈하면서 삼성 외야 망하는 줄 아셨죠? 박혜민이 LG를 가니까 김현준이 나타났고, 김현준이 군대 가니까 김지찬, 김성윤이 나타났고, 김현준이 돌아오면 삼성 외야는 더 난리가 날 거다. 외야 WA. 따라따단 따단 1위 했습니다. 삼성 내야에 신구주와 기가 막히게 떨어졌다. 이제 삼성은 리그에서 야수는 당분간 매우 강력할 거다. 25시즌 삼성 공격력은 리그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너무 경쟁력이 있었다. 삼성 라이온스 좌투수 상대 타격 WAR. 여러분들께 질문. 진짜 삼성이 우투수보다 좌투수에 강한 팀이라고 생각하세요? 삼성을 상대하려면 좌투수가 있어야 됩니다. 똘똘한 좌투수 딱 나오면 삼성은 힘들어요. 그 좋은 예가 준 플레이오프에서 김건우 선수 3회까지 퍼펙트 했습니다. 1번서부터 9번까지 탈삼진. 근데 우리가 페넌트 레이스를 치르면 좋은 좌투수만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확률적으로 삼성은 우투수가 나오면 삼성 견디기 힘들어요. 구창모 말할 것도 없고. 야수 쪽이 워낙 좋았다. 다 잡아 돌렸다. 정규리그 상위권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다. 사실 위기가 초반에 있었는데 정말 잘 넘어갔어요. 박진만 감독.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삼성이 초반에 백정현 빠지고 이재희 선수 빠지고 불펜이 정리가 안 됐을 때 진짜 위기였거든요. 근데 그걸 꾸역꾸역 버텨냈어요. 그게 진짜 컸어요. 그러면서 배찬승, 이승민, 이호성 이 친구들이 튀어나올 때까지 버텼던 거죠. 그리고 저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었던 게 이 포스트 시즌의 경기력이었어요. 야구 멋있게 한다. 잘한다. 한국 시리즈 진출은 실패했지만 사실 2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하면서 저는 충분히 삼성 팬 여러분들한테 삼성의 야구가 굉장히 매력 있다라는 자부심을 충분히 갖게끔 했던 시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 라이온스의 25시즌 야구는 예전 삼성이 가지고 있었던 화끈한 공격력을 다시 한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을 좀 얻은 그런 시즌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 라이온스가 25시즌에 고생하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잘 된 거는 계속 말했으니까 됐고 뭔가 이제 김재윤 선수의 클로저에 대한 대안 준비, 강민호 이후의 포수에 대한 대안 준비, 그러니까 내야의 세대 교체 그리고 외야의 뎁스 강화는 충분히 됐어요 지금. 그리고 선발진도 최원태 선수 그리고 좌승현 선수 그리고 또 양창섭 디벨롭 된 거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배찬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믹스가 돼서 26 시즌에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야 되겠죠. 저는 삼성 라이온스의 25 시즌이 순위에서 우승팀은 아니었지만 정말로 좋은 경기력, 박수 받을 만한 시즌이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응원하시느라고 저도 덕분에 재밌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편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삼성편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삼성팬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시청해주신 삼성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계속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